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집 짓기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단에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세대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의 다양한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즉, 집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대부분 생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집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단열재든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유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유통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집의 요소, 그 집 자체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2년, 3년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도 이 집 자체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신데, 그러면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유통 과정을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이 유통 과정은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 이 자금 흐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정작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다못해 작은 장난감을 하나 조립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서를 보고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 놓은 것을 토대로 땅을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토목 작업을 하게 되고, 혹은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땅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땅에 대해서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시공, 집을 짓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을 다 완성을 하게 되면 뭐 마무리 작업들, 뭐 조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집에 부수적인 것들을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입주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어떠한 집이 지어져 가는 유통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시공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집을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라인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이 생각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즉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공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설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토목은 그 상태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보통 뭐 5천 정도 들어간다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의 비중만 보더라도 시공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공사 먼저 선정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시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토목 작업도 연계돼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두 번째의 어떤 유통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을 단순하게 설명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 설계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공비의 어떠한 플랜, 예상 자체가 상당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장난 많이 치잖아요. 처음에 뭐 평당 뭐 500에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 중에 이거 더 하시려면 돈 1,000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본을 봤더니 뭐 평당 700이 가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런 장난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번째 유통 단계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자체에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세이브 됩니다. 그런데 보통 5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 비용이 못해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최소 들 겁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단계에서 이러한 토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토목하시는 분들은 평생 토목 작업을 업으로 하신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조금만 미술 보이면 5천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2, 3천 더 얹어서 8천, 9천까지도 개인이 이러한 토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적인 누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실용성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공 단계에서 나오는 이 설계들이, 물론 작은 업체들은 어차피 이 시공사에서 주는 설계가 또 하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작은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큰 시공사라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시공과 연계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만 마음에 든다면 사실 시공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하는 설계는 이쁘지 않고 시공을 위한 설계만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설계가 앞만 이뻐도 시공 단계에서 무리수가 가게 되면 그것은 하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시공에서 하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는 것도 집은 실용성이 중요하고 나중에 하자가 나지 않는 집이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가 연계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설계 비용이 못해도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인테리어에 좀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집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목 작업이나 이런 것도 시공사와 연계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설령 토목 작업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 토목하시는 분들이 장난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공사를 상대하는 토목 작업을 하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누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 1번 유통 단계를 많이 선택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2번 단계, 즉 시공사를 계약해서 그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형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집을 예술적인 측면에 좀 더 포인트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일반화하고 보편성에 더 포인트를 둘 것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한다면 당연히 1번 단계의 유통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2번 단계의 유통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집이라는 것은 실용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자동차도 화려한 옵션이 중요하지만 그 옵션이 매일 고장나고 정비소를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 옵션이 무색해집니다. 즉, 차는 잔고장 안 나는 차가 상당히 실용적이고 좋은 차입니다. 집은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집의 보편성이나 일반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외적인 디자인이나 예술성만 추구하다가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집의 보편성이나 실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정한 접점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적정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1번의 라인의 유통구조를 갔을 때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내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2번의 라인으로 실용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이 시공사의 신뢰도나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 업체나 5인 미만의 작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2번 단계 유통 과정을 밟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토목 단계에서 빨린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시공사 자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시공사의 신뢰도나 시스템이 부실하다, 그렇다면 상당한 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10년 늦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의 학습 정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서 2, 3년 공부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생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자동차로 비유해 보자면 자동차가 어떤 옵션에도 어떤 철판을 했고 어떠한 교조를 통해서 안전도가 어느 정도고 뭐 몇 마력이 나오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두 번째로 유통 단계, 이 차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와서 어떠한 구조를 거쳐서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떠한 비용들이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유통 단계도 상당히 많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생산 자체는 제가 못을 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검만 할 수 있는, 감수만 할 수 있는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유통이라는 것은 내 자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돈의 흐름이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적인, 즉 집에 대한 공부는 적당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유통 과정을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 내가 집은 아무리 빠삭하게 알아도 결국 비싸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공부하실 때 집에 대한 자체, 즉 생산 자체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유통 과정에서, 즉 집을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라인으로 해서 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 5편 마지막으로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